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교사 재테크 방법인데요. 스티그와 함께하는 이메일 상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아직 부부교사는 아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메일상으로. 그리고 약간 그 장애가 좀 있으셔서 장애 특별 분양을 받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주한 센트럴 파라곤 76 타입에 당첨이 되셔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봉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그 둘이 합쳐서 연봉 한 6천 정도 되고요. 여자친구의 특공이나 일반 청약을 위해서 통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하신 분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버는 월급은 다 저축해서 센트럴 파라곤에 넣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카드로 생활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뭐 증여라고 얘기를 해도 그 괜찮으니까 어차피 세금 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인생이 빡빡하지 않습니다. 괜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교사들의 특징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이제 특공이나 일반 청약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센트럴 파라곤이 비과세든 또는 그 중에든 검단 수완 용인 진접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뭐 수원 용인 진접 알긴 압니다만 손바닥 보듯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진접은 몇 번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남양주. 여기 이 중에서 이제 뭐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수원을 꼽습니다. 광교나 그쪽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광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여기를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산임수의 풍수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신이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풍수지리를 나름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지를 보면 그런 것도 약간은 봅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원의 광교를 유심히 봤는데 그때 한창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그때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수원으로 가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인은 개발할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수원보다는 도시 그 경쟁력에서 좀 약하죠. 예. 교직원 대출과 보금자리론 둘 중에 비교를 하셔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보금자리론은 아시겠지만 그 연봉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제한이 없을 때 보금자리론은 받아야죠. 그리고 교직원 공제 대출은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 뒤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연봉이 높지 않을 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공제는 언제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좀 해보시겠다 그러는데 저의 수제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매를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강의를 들으시고요. 경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제 세금하고 이제 민법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전하시면 세법, 공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민법의 경매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부분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시면 또 이제 갈급한 게 이제 세무사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주택과 관련된 거,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정도만 다뤄요. 근데 세무사는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상속, 증여, 법인세까지 다루잖아요.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젊으시니까
따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에 도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도전하셔서 세무사 자격증 있으면 개업하셔도 되고요. 교사보다는 아무래도 본인 자영업이기 때문에 소득 부분도 낮고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도전하는 게 어떤가, 또는 뭐 감정평가사나 더 나아가면 이제 법무사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되게 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주한 파라곤 한번 홈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받으신 그 76 타입이 이렇게 생겼고요. 다만 아쉬운 건 재개발이기 때문에 4베이로 뽑지 않았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9평면인 3베이인데 그래도 드레스룸도 나름대로 크고, 그리고 이쪽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통풍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76 타입이 471세대이기 때문에 주력 평형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더라도 남동향과 남서향이 주를 이루고요. 간섭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이쪽 동이 되면 아마 중학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영구조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5층 이상이 돼야겠죠.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실 지도를 통해. 이게 이제 미추 1구역을 재개발한 주한 센트럴 파라곤 구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그 KT 주한, 요거 존치입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게 이제 우체국이 들어오는데, 요 우체국이 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 우체국 부지. 주한 이사동은 이 전체를 하나로 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학교 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중학교 부지가. 이쪽에 이제 주한 1구역, 그리고 8구역, 11구역 계속 이게 개발이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된 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 파라곤 이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구역이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미추구역이 입주를 하고, 순차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여기 미추 8구역은 뉴스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주를 한다 그러면 주안도 그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 건너편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 택지개발 지구에 비하면 늘 그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해상도 높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인주택과 빌라들이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골목마다 주차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이 들어가기도 힘들죠.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센트럴 파라곤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이주를 안 한 거, 여기 이 부분만 이주를 한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주한초등학교, 여기가 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한이 되겠고요. 요게 다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그 주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한도 인천의 이제 새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구도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구도 보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학구는 이쪽이 주한 센트럴 파라곤이 여기 주한초등학교를 가고요. 중학교는 여기 없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도 없고 이쪽으로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보시면 이쪽에 인하사대부중, 여기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남인천여중, 관교중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주안 이사동에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부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여기 그 인천고등학교, 여기 학인여자고등학교, 이쪽에 뭐 인명여고, 인하부고, 여기 학예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결혼 잘 하셔서 저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 하나 나오셨으면 합니다.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